안녕하세요. 글로벌 허공인입니다. 최근 올리버쌤 영상이 논란이죠. 이 영상에 대해서 또 글로벌 공대인님께서 이렇게 반박 영상을 올리셔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올리버쌤 영상은 개인의 삶을 예시로 삼아서 미국의 삶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특히 기존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 예를 들면 총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측면의 문제점을 좀 신선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영상에서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게 은연중에 미국의 삶이 한국보다 안 좋다라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썸네일에서 봐도 미국과 한국 국기가 이렇게 있고 은연중에 그게 나타나는 영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올리버쌤 가족이 미국 이민을 포기하고 곧 한국으로 복귀한다는 오보를 이렇게 내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에 이제 글로벌 공대인님이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영상을 올렸고, 현재 수많은 댓글과 함께 논란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댓글 중에 국뽕에 심취되어 미국 자체를 깎아내리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뽕의 모순인데요. 제가 국뽕에 빠진 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왜 돈 많은 부자들 혹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조차도 본인 자녀들이 미국에 정착하길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재밌는 건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나온 유학생들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 나오면 미국에 정착을 시도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살기 별로다 이런 얘기가 보통 나오는데, 왜 그 사람들은 미국에 정착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가? 미국에 안 좋은 점이 그렇게 많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저는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댓글들을 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삶이 더 나은 사람이 있고 한국의 삶이 더 나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단점만을 부각하면서 미국 자체를 까내리고 따라서 한국의 삶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엔지니어의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탈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엔지니어들의 사회적 위상이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공돌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많이 해보셨죠? 공돌이의 사전적 정의는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 혹은 공대를 다니는 남자를 낮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돌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 누군가 들어봤고 또 해봤다는 것 자체가 엔지니어들을 일단 낮잡아 부르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문화가 깔려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기업에 다니는 엔지니어들 있잖아요.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보통? 저 삼성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삼성 어디 다니는데? 저 삼성 엔지니어링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뭐 하는데? 그렇게까지 물어봐야 저 기계 엔지니어인데 거기서 뭐 디자인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나는 엔지니어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기보다는 그냥 저 회사원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 대기업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지, 내가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해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한국에서 흔하지 않거든요. 반면에 미국에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일단 먼저 얘기해요. 나는 케미컬 엔지니어입니다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어느 회사에서 일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제서야 나는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엔지니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엔지니어라고 얘기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의 사회적 지위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급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 대졸 엔지니어 초봉이 3,500만 원 수준이에요. 현재 이거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24,000불 정도 되죠. 반면에 미국 대졸 엔지니어 초봉은 7만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7만 불이란 숫자는 이미 미국 개인 중위소득을 넘어선 숫자예요. 뒤에서 보여드리면 이게 2025년 미국의 개인 소득 분포도를 나타낸 건데, 이 7만 불 정도 있죠? 이게
62%예요. 그러니까 이미 50%를 넘어선 숫자예요. 중위소득을 이미 넘어선 숫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는 엔지니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중위소득을 넘어선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엔지니어라고 말하는 것이 떳떳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한국 대기업도 엔지니어 연봉 세. 그게 얼마나 세죠? 대졸 신입 제가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34,000불이죠. 환산하면. 그런데 미국도 대기업 엔지니어 초봉은 셉니다. 10만 불 이상이에요. 저희 회사도 대기업이거든요. 오일앤가스에서 대기업인데 저희 대졸 엔지니어 초봉은 11만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엔지니어끼리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위에 나오는 3,500만 원은 진짜 한국 대졸 엔지니어 에버리지를 얘기한 거고 7만 불도 미국 대졸 엔지니어의 에버리지를 얘기한 거예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또 그러면 연봉 계산하는데 지금 비싼 환율을 적용하냐고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환율 자체가 그 나라의 현재 화폐 가치를 이야기해주는 척도예요. 그 나라의 경쟁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그 나라의 현재 상황을 어느 무엇보다 잘 얘기해주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엔 1,450원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 건데 지금은 조금 더 낮아지긴 했지만 올해 계속 환율이 높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에 딱히 크게 오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도 엔지니어가 탑급 직업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의사나 이런 전문직들이 탑급 직업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하지만 엔지니어는 높은 급여 그리고 지적 도전이 요구되는 직업으로서 전문적인 존중을 받는 직종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엔지니어는 미국에서 한 5%의 사람들만이 선택하는 직업으로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7만 불 벌면 미국에서 굶어 죽기 딱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이 말씀을 하시면은 미국에 사는 62%의 인구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10만 불보다 못 버는 사람들이 미국엔 62% 가까이 되니까요. 그리고 7만 불이 살기 빠듯한 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살기 넉넉한 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기 딱 좋다라는 말은 이렇게 일반화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평균 이상의 소득을 벌어도 넉넉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이민을 온 사람들은 한국에서의 삶의 습관을 미국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한식을 먹어야 되죠, 일단. 그것도 좀 비싸죠. 그리고 외식도 해야 되죠. 배달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달 음식도 시켜 먹어야 되죠. 그리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되죠. 자녀 교육도 한국에서 시켰던 것처럼 빡세게 시켜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7만 불 정도면은 넉넉하지 않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서도 도대체 왜 미국에 계속 살려고 할까요? 그거는 미국만이 갖고 있는 분명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짜 예시예요. 제가 그냥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시를 그냥 페이지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자, 저는 첫 번째로 간섭받지 않는 삶, 자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를 첫 번째 이점으로 들었어요.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다 보니까 워낙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내가 수염을 기르든 말든 무엇을 먹든 무슨 일을 하든 서로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가족은 미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미국 회사 다니시면 만약에 집에 일찍 가고 싶으시다? 가족 핑계 대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오늘 아이를 픽업을 해야 돼서 좀 일찍 퇴근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와이프가 아파서 오늘 집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가족은 정말 중요한 가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근무 시간 이후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가족은 중요하니까. 자, 세 번째로 전 여유를 꼽았는데 시간적, 근무 시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공간적 여유라고 했는데 일단 집이 널찍널찍 이렇게 있잖아요. 집 사이즈도 텍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요. 그리고 뒷마당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운전을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급하게 안 하고 물론 여기도 미친놈들 많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그런데 한국에 비하면 훨씬 차들이 천천히 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크랙션 울리는 거 이렇게 빵빵 하는 것도 미국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연환경도 미국의 이점이죠. 대도시에 살더라도 운전해서 조금만 나가면 자연환경이 그대로 살아낸 곳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 10분만 운전해서 나가면 해변가예요. 그리고 조금만 다른 쪽으로 운전해서 나가면 들판에 소랑 말들이 이렇게 막 풀어져 있습니다. 정말 자연환경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미국에는. 저는 이거를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좋은 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섭받지 않는 삶. 한국에서는 이제 막 내가 좋은 옷 사고 좋은 차 사고 이런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도 신경 안 쓰면은 과시하고 싶은 기회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거꾸로 얘기하면 밤에 할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밤에 나가서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한잔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미국은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유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느려 터진 행정 처리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어디 관공서 가거나 은행을 가거나 뭘 해도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연환경을 예를 들었는데 그 얘기는 뭐죠? 이게 심심하고 지루한 삶일 수도 있는 거죠. 문화 생활을 할 곳이 그렇게 한국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생각한 장점이 누군가에겐 단점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국뽕 얘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국뽕의 정의는 국가와 히로뽕의 합성어로 국가에 대한 자부심에 과도하게 도취된 상태를 비꼬는 인터넷 신조어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선수가 어디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승리했을 때 국뽕 한 사발 마셨다 이런 이제 얘기로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비약이 돼가지고 맹목적 민족 우월주의나 타국 비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국뽕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현실 왜곡이에요. 이게 한국의 성과만 과장하고 단점은 무시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K 콘텐츠 요즘 굉장히 많죠. 성공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적 노력 없이 한국인이라서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부작용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열등감의 역설이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국뽕은 자긍심보다는 열등감과 불안을 숨기려는 방어 기제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Do you know? 하면서 BTS 아냐? 손흥민 아냐? 이런 거 계속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는 영상들도 많이 보셨죠? 그게 뭐죠? 외국인들한테 그런 걸 물어본다라는 건 외국인의 인정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자존감이 아닌 외부 평가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손흥민 아니야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 왜 물어보는 거죠? 손흥민이 잘하는 선수는 맞아요. 자랑스러운 선수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외국인한테 물어본 여러분의 의도는 뭔가요? 자, 손흥민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대한민국 출신이요.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따라서 나도 우월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진짜 내가 자존감이 높고 내가 능력으로 어떤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너 누구 알아?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의 전문성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열등감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국, 타문화, 혐오 유발인데, 국뽕 컨텐츠는 한국을 찬양함과 동시에 타국을 비하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을 깎아내린다거나 중국이나 일본을 깎아내린다거나, 그러다 보면은 외국인 혐오 문제를 키울 수가 있겠죠. 마약 같은 중독성, 히로뽕 비유한 것처럼 순간적으로는 도취가 돼요. 하지만 후유증이 아주 커요. 왜냐하면은 영상을 볼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끝나고 나면 내 현실은 바뀐 게 단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암울한 나의 현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국뽕은 내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성장, 관계, 행복을 해침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가짜 위안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국뽕의 예를 말씀드려 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멋진 프리킥을 성공시켜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거는 팩트고 이건 국뽕이 아니에요. 이건 손흥민 선수가 잘한 거고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거,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를 배출시킨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고, 따라서 나 또한 우월한 사람이다까지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 혹은 그 숨겨진 의도를 갖게 된다는 거, 이거는 국뽕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게 대한민국이 뛰어나서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대한민국 시스템이 좋아서 훌륭한 축구 선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거라면 대한민국이 뛰어난 거 맞아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죠?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균형 잡힌 시야로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좋다라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인생의 전부로 삼지 말고 개인적 성취에 집중할 때 진짜 행복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진짜 도움이 되는 건 개인 노력과 스킬 향상이니까요. 결론입니다.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살기 좋은가? 저는 한국도 미국도 정말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객관적인 비교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한국에 좋은 점이 있고 미국에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 후 정답은 개인에게 달렸습니다. 개인의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엔지니어만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한국에서 8년 경력, 미국에서 8년 경력, 이렇게 엔지니어로 살아보니 미국이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가기에 훨씬 좋은 나라인 것은 자명합니다. 이거는 제가 밑봉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건 객관적으로 그래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슬라이드 내용처럼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처럼 국뽕은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애국심은 가능해요. 국가가 잘한 것들 이런 거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객관적으로요. 근데 국뽕처럼 맹목적이 되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뽕 한 사발 마시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여러분 자기계발 한 사발 드셔가지고 스스로를 성장해 나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고, 그걸 통해서 남들에게 떳떳하게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